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고추, 감자, 양파, 마늘, 참깨, 들깨, 콩, 옥수수 등 관련해서 궁금증이라든가 또 과수작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상담 받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밭작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밭작물 어떤 작물 좀 많이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밭작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이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추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그 월동 작물인 이제 마늘하고 양파 같은 경우 포장 관리가 아주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밭작물 포장과 정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과수작물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분들은 이제 복숭아나 그 사과, 네. 배는 지금 낙엽이 꽃잎이 지는 시기인데요. 꽃을 따고 계시는 시기고 지금 그래도 관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봄에 비가 알맞게 오면서 관수 작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제일 바쁜 작업은 지금 꽃따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꽃따기. 예. 올해 봄철은 또 기온 변화가 항상 요즘 크죠. 올해도 좀 기온 변화가 들쭉날쭉했는데 저온 피해나 우박 발생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우박도 내리고요. 이런 저온에 따른 농작물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밭작물은? 네. 우선 그 저온 피해 증상을 이제 작물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마늘하고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저온이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확기가 다소 이제 지연이 됩니다. 또한 이제 시설 채소 중에서 이제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착과율이 이제 낮아지고 병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가 이제 부러지고 잎마름, 시드름병, 제피곰팡이병 등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관리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사후 관리로 보게 되면 이제 요소 비료를 이제 연면 살포를 해주고 병해충 방제로 조기 생육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시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측창을 잘 닫아주고 작물에 이제 비닐이라든가 부직포 등을 이제 씌워줘 가지고 밤 동안에는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이제 날씨가 또 며칠 추웠어요. 기온이 영하로 상간적인 떨어지기도 했는데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나리를 심었는데요. 미나리요? 네. 미나리는 밭작물이죠? 네. 네. 네, 미나리 밭에 심었는데요. 그 미나리가 물이 없다 그래서 막 심지 말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엄청 잘 자랐더라고요. 물이 많은데 심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가상사리에다가 드rum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밭작물. 네. 네, 그런 거 같이 심어도 될까요?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이제 매우 이렇게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미나리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두릅 같은 경우에는 네. 두릅은 이제 임야 그런 데서 이제 식재가 돼야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필요로 물이 많으면은 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미나리 자라는 옆에 두릅나무를 심으면 잘 절대로 안 자라지. 됩니다. 살 수가 근데 없다. 이 두릅이요, 물에다 꽂아놓으면 살던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꽃꽂이 잘랐을 네. 때는 네, 이제 잘랐을 때,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지만은 네. 두릅의 이제 뿌리를 보게 되면은 뿌리가 네. 매우 이제 깊게 분포가 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있으면은 맞아. 네 물이 많이 있으면은 뿌리가 썩어요. 네. 맞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심으면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다니다 보면은 밭 길가에 드릅나무 참 많던데요. 그럼 물만 없으면 괜찮을 건가요? 네, 평지에도 네. 잘 자랍니까? 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휴경지라든가 척박한 토양에 아주 잘 자라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없으면 네,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올해 이제 4월 초에 기온이 이제 변화가 많았는데 올 날씨 영향으로 뭐 밭작물 피해 같은 건 좀 없었습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피해는 이제 지금 약간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 나는 이제 작물들이 이제 감자 같은 경우 이제 일찍 이제 심어 놓은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 이제 um이 이제 텄을 때 약간 이제 경미한 부분이 이제 피해가 증상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요소 비료를 네. 0.3% 물 한 말에 한 60g 정도 연면 살포를 해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냉해 네, 입었어도 그렇습니다. 회복이 가능하군요. 네. 자, 올해 전국적으로 복숭아 등의 과수 동해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동해 피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보통 10년 주기로 한파가 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1월 7일부터 약 4일간 최저 기온이 동해 한계 기온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동해 약한 가수의 경우에는 가온 이치에 따라 동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50일 이상 비가 많이 오면서 뿌리가 약해졌고 그에 따라 햇볕 비치는 시간 동안 적어서 나무가 연약해진 상태에서 겨울철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수가 안 되는 평지 그리고 작년도 8월달 9월달에 낙엽인 가원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날씨로 봐서는 복숭아 작황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배수가 안 되고 낙엽이 많이 된 데는 나무 전체가 고사된 비율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15%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일부 지역에 영하로 떨어졌는데 꽃눈 피해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실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과수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아마 최근에 가장 작황이 안 좋은 해가 작년이었죠. 태풍서부터 저온 피해 그리고 가뭄, 비. 그래서 작년도 과일 가격이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비싼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상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안 좋으면서도 가격이 상당히 높았죠. 비싸고. 그럼 올해는 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아직까지 기온은 이 중부 지역은 다행히 온도가 늦게 올라가면서 개화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남쪽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온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도 수확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도 가격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27, 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네. 7월 낮 기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남부 지방에도 이제 꽃 피는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만은 우리 중부 지역도 꽃 피는 시기가 좀 예년보다는 좀 빨랐다고 하는데 네. 과수 경영에는 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예, 올해 3월 달하고 4월 5일 동안 네. 이른 봄에 기온이 한 평년 기온이 3도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지역에 따라 좀 틀리지만 개화 시기가 약 일주일 정도 빨랐습니다. 일단은 뭐 저온이나 서리 피해만 없으면 과일이 자라는 시간, 잎이 나와서 자라는 시간이 며칠이라도 길기 때문에 그런 피해만 없으면 과일 품질이라든지 나무 세력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인데요. 네. 야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든지 서리 피해가 왔을 때는 좀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또 기온이 이렇게 28, 7, 8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네. 이런 날씨는 과수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지금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낮 온도가 최고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네. 이 온도는 상당히 좋은 온도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수정이 되는 시기인데 수정이 가장 잘 되는 온도가 27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서부터 오늘 날아가면 벌이라든지 날파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수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같이 따뜻한 날은 네. 과수작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혜동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밭작물도 좋고요. 과수작물도 좋고 궁금하신 사항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8950으로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혜동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요즘은 뭐 가정에서도 과일나무 한두 그루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또 밭작물, 뭐 또 야채도 심어서 또 아파트 내에서도 심어들 드시던데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이 마늘 양파 농사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월동 작물이죠. 이 마늘 양파는 네, 지금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월동작물이 이제 마늘하고 이제 양파가 지금 시기에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4, 5월에 이제 구가 이제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가장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이 물이 이제 부족할 경우 이제 수확량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이제 열흘 간격으로 오전에 한 10시경에 분수호수나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항 위에 관수를 해 주어야지만은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병해충 방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균병이라든가 흑색서금 균핵병이라든가 입마름병, 고자리파리, 총체벌리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견이 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안전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용 약제를 살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럼 병충해가 있을 때만 보이지 네. 않을 때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이제 월동 중에 이제 자란 이제 그 뚝새풀이라든가 냉이루, 광대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지금 시기에 이제 인력으로 제거를 해줘야지만은 되겠습니다. 네. 올해 봄에 비가 좀 자주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올해 이 비의 양은 우리 밭작물에 어떻게 좀 뭐 부족한 상황인가요? 강수량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봄에 지금 그 비가 이제 자주 이제 내렸는데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늘이라든가 양파에 상당히 많은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10시경에 스프링클러라든가 물주기를 좀 더 해야 된다. 해줘야지만 라는 됩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과수작물은 지금 한창 꽃따기 작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지금? 네, 뭐 지금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사과도 그렇고 지금 한참 그 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밭작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네. 그러는데요. 마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지금 마늘이 해마다 보게 되면요. 잘 되는 건 잘 되고, 통도 크고, 대도 굵게 자라는데, 일부분에 드문드문해가지고, 지금도 손가락 한 뼘 정도가 자라고 나서 영 자라지가 않거든요. 그 네. 상태도 영 안 좋고, 그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책을 보면 응애 아니면 선충의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응애하고 선충일 경우에는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똑같은 이제 포장인데도 이제 군데군데 생육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제 병해충이 이제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늘에서 주로 이제 발생되는 것이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균핵병은 그 마늘 잎자루에 보게 되면 뽑으면은 지제부가 이제 금방 뽑힙니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흑색 썩음 균핵병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응애라든가 선충 피해는 그거는 이제 그 구를 이제 뽑아 보게 되면은 마늘 구가 이제 약간 이제 군데기 이제 더댕이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가 많을 겁니다. 고자리파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이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마늘을 심기 전에 저희 살충제, 토양 살충제가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리시고 마늘을 정식을 하면은 좀 전에 그 선생님께서 요란 생육이 군데군데 이제 저조된 포장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종구 소독도 했고요. 토양 살충제도 썼고, 그리고 지금 고자리는 제가 해마다 이웃에는 제가 봐도 저한테는 고자리가 안 생기거든요. 지금 뽑아봤는데 무릎병도 아니거든. 무릎병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그러는데 심하게 나지도 않고 그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응애하고 선충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책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제가 볼 때는 그 상태가 좀 조금해서 그렇지, 손가락만 해서 그렇지, 그 상태는 깨끗하거든요. 뿌리도 깨끗하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응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 토양에 그 마늘을 뽑아 가지고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갖고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응엔지, 병충해인지, 병해지 그걸 이제 그 관찰을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육안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육안으로는 이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늘을 그러한 부분은 마늘을 뽑아가지고 저희 농업기센터에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정확한 병해충을 이렇게 진단을 해 드려서 적용약제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번거롭지만 직접 뽑아서 좀 현미경 관찰이 좀 필요하실 듯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모. 네, 밭작물이네요. 네. 고추모는 언제까지 심어야 되나요? 네. 시기가. 우선 그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온성 작물이고 이제 청근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최저 온도가 12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심어야지 되는데 우리 이제 원주 지역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에가 가장 정식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심으면 좀 빠른가요? 관계 없나요? 지금 심으면은 이제 냉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심어놔도 잘 자라지가 않고 시들시들해서 죽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5월 초승에 심어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그 대추나무 그 빗자루병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거는 잘라내고 옆에는 그게 빗자루병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그게 그 옆으로 전염이 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잎을 보고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약을 뿌려야 되나요? 지금 시기에? 빗자루병 예방약 그 약을요. 지금쯤 해주시면 만약에 그 감염 정도가 약하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 약제는 그 종묘상 가보시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예, 그거는 수간 주사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수간 주사를 해주셔야지 그 빗자루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분무기로 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인가요? 나무 안에다가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밑에 나무 밑둥에다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은 혹시 몰라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 그 작업을 생략하시면 이 감염되는 게 매미충에 의해서 옆 나무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추나무는 병해충 방제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미충이 걸린 나무에서 즙액을 빨아먹고 안 걸린 나무에다 가면 그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나무 주산지에서는 병해충 방제 수가 최소한 10번입니다. 살충제가.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주사를 그 나무에다 주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네네네. 그게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한 번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잎은 안 나왔지만 지금 그 뿌리에서 수액 이동이 이제 한참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작업해주는 시점도 지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면 그게 그 종약사에 가면 그 있습니다. 주사하는 그 기구가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밭작물, 과수작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꽃따기 작업이 과수작물 지금 한창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꽃따기 작업은 해야 될까요? 네. 가수 쪽에서는 꽃따기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영양제를 뿌려주는 것보다 꽃을 빨리 따주는 게 보약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거는 작년도에 만들어진 영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 꽃을 빨리 따주면 과일도 크고 나중에 열가도 줄어들 겁니다. 근데 다 따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그렇죠. 따야 될까요? 일단은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보시면 네. 맨 먼저 피는 꽃을 이제 1번화 중심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심화만 빼놓고 나머지 4개 꽃은 빨리 따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는 열매가 달리면 좋은 열매만 남겨놓고 보통 엽수를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에다가 하나씩만 달아 놓으시면 과가 좋은 과일을 달 수가 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1번화가 아니라 1번화에다가 열매를 달아 놓으면 과는 크지만 못 생겨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달리는 과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잘 보셔갖고 3번째, 4번째에 있는 꽃만 남겨놓고 다 따신 다음에 사과하고 다르네요.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엽수 세기가 힘드시니까 네. 보통 30cm 간격으로 하나씩 남겨두시면 일다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뼘 간격으로 과일 하나씩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꽃 필 때 이게 중심한지 3번째 피는 꽃인지 관찰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꽃 피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시는데요. 네. 처음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층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처음 과수원 조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관심도 많고 가장 신경 쓸 부분은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작목이기 때문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까지 비춰주는 것이 나무도 잘 자라고 과일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내가 밭에다 심을 때 해가 오래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를 최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수원 조성할 때 그러면은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장 체크할 그렇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골짜기 같은데 심어놓으면 해도 늦게 뜨고 춥죠. 빨리 지죠. 그런데 가보면 과일을 사 먹어도 맛도 없고 나무만 웃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밭작물은 지금 특히 이제 고추 정식하기 전 포장 관리 이제 5월이면 지금 어떤 작업을 좀 해야 됩니까? 5월에 정식해야 되면? 우선 그 고추는 이제 정식하기 전에 그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밭을 이제 갈기 전에 TB를 이제 300평당 3톤 이상 충분히 넣어서 놓은 다음에 정식 3일 전에 고추 전용 비료를 살포를 해서 일항을 만든 다음에 정식을 해야지만은 됩니다. 네, 그럼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고추 정식하기 전에 지금 작업이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밭작물 과수작물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